14페이지. 14페이지. 예. 시장 실패에서 출발한 게 맞죠, 그죠? 예. 잘못했나 싶어서 확인해 보니까. 예. 자, 이 공공선택론에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배우게 되는 오스트롬의 민주행정 패러다임부터 이 이야기들은 사실은 어떤 정부 개혁적 처방들을 담고 있지만 이 공공선택론적 관점에서 비시장 분야에 대해 경제학적 분석이 쓰여진 거는 시장 실패를 설명하는 뭐 재수의 딜레마라든지 공유지의 비극 같은 내용들도 다 우리가 이제 시장 실패를 분석하는 내용들도 이 공공선택론 범주에 다 넓게는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 실패 분석에서 출발하여 하는 표현은 맞는 표현입니다. 예, 그죠? 제가 앞에 설명하다가 문득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하고 일단 아직까지는 프린트에서 생각보다 지금 오답 기재된 게 이제 하나 나왔었던 거죠. 공공선택론에서 16페이지에 3자를 1자로 정답을 바꾸는 것 말고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자, 정작 문제는 지금부터죠. 25분 동안 12개 문제를 다 풀어볼 수 있을 건가? 지금부터가 문제다, 그죠? 자, 가격 메커니즘과 경쟁 원리, 시장 원리가 들어왔네요. 가격과 경쟁하면 시장인데 고객지향적 행정이 이루어집니다. 기업의 경영 원리, 관리 기법, 성과 제고. 자, 성과란 표현이 없으면 시장 경영 기법 도입이 어떤 내용일까? 또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데 성과란 단어 그리고 촉매작용이다, 그죠? 로잉이 아니라 스티어링이죠. 우리가 전통적 정부가 직접 노를 저어서 공급했던 로잉이라면 신공공관리론 혹은 뉴 거버넌스에서는 방향잡기 기능에 무게 중심을 둔다. 방향잡기. 그래서 로잉에서 스티어링으로 정부 기능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방향잡기를 어떤 면으로 촉매작용이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정부는 촉매작용만 한다. 이런 표현이니까 신공공 관리론 뉴 퍼블릭 매니지먼트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신공공 관리론에서 추구하는 관점이나 지향입니다. 그래서 민간 경영 기법을 도입하죠. 4번에 있는 신자유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정부 실패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계층제보다는 시장 원리, 그래서 가격과 경쟁을 중시합니다. 사전적 문제 예방을 통해서 문제 터진 다음에 해결해봤자 소용없다. 그래서 여기는 계층제 의안이 틀린 거죠. 그래서 시장에 의한 공급인 거고, 문제 예방이 중요하지 문제 터진 다음에 복구하는 거 관심 없다. 법규나 규정에 의한 관리보다는 임무 중심, 사명 중심으로 권한을 주고 성과에 의해 사후적으로 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내용이 옳은 게 되는 거고, 그래서 NPM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관료의 재량권이 정부 실패 이후에 등장한 행정개혁 처방이지만 시장 경영기법을 활용하기 때문에 관료의 재량권이 오히려 확대된다. 그죠? 성과에 의해 책임을 물으니까.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번은 뭡니까? 결과보다 가정 투입 어떤 것보다도 다 결과를 중시하는 거죠. 성과에 의한 관리 이런 걸 중시합니다. 권력의 분권화를 중시한 건 맞겠죠. 근데 이 부분이 틀린 게 되겠죠. 그죠? 자, 이 20페이지에 기업가적 정부 운영의 10대 원리 다음 중 기업가적 정부 운영의 10대 원리인 것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물어보는 시험 나올 시점은 지났지만 그 내용을 알아두면 이런 문제를 풀 때 도움은 되겠죠. 신공공관리론을 처음 주장한 오스본과 게블러는 정부 재창조 리인벤팅 거버먼트란
책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업가적 정보 운영의 10대 원리에서 저는 이 두 글자씩 외우자 그랬죠, 그죠? 경쟁을 촉진하는 지역 시장 고객의 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미래 기업가의 사명은 분권하다. 이렇게 이제 두 글자씩 외워보자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경쟁을 촉진하는 지역 시장 고객의 성과 달성을 위해서 미래 기업가의 사명은 분권하다. 이렇게 해서 경쟁적 정부, 촉진적 정부, 지역 중심, 시장 지향, 고객 지향, 성과 지향, 미래 지향, 기업가, 사명 지향, 분권적 정부고. 자, 거기서 이제 미래지향적, 밑에서부터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사명지향 정부에서, 규칙, 절차, 이런 것보다는 임무 통으로 부여하고 성과를 통해 평가하겠다. 그래서 이런 사명지향적 정부 때문에 관리의 재량권이 확대된다. 그죠? 그 위에 미래지향적 정부에서 사후적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 발생 사전에 예방하는 정부를 지향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신공공관리론의 공헌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광범위한 정부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고객지향적 행정을 통해서 행정의 대응 상태를 실현합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수평적 형평성의 실현에 기여했다. 관료의 재량권 통제합니까? 재량권 확대죠, 그죠? 재량권 확대를 가져오는 거죠. 지나친 전통적 계층제가 가졌던 엄격한 통제보다는 법규 규칙에 의한 지나친 통제보다는 사명지향, 임무지향적으로 재량권을 주고 성과 관리를 통해서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죠? 자, 3번 지문. 신공공관리로는 시장경영기법을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합니다. 가격과 경쟁 메커니즘을 도입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회적 형평성을 침해한다는 논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자 부담 원칙은 사회적 형평 혹은 수직적 형평을 침해하는 부분은 있는데 수평적 형평이라고 했잖아, 그죠? 수익자 부담 원칙은 수평적 형평성 실현에는 기여합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다. 우리가 형평성 공부할 때 형평성에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같은 것은 같게 대우해야 되는 거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야 되는 거다.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게 대표적으로 누진세, 소득에 따라 세금 규모가 달라지는 거, 대표관료제. 그죠? 이 대표관료제 속에서 지역 이제 채용제도라든지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자녀의 구분 모집제도 이런 게 다 수직적 형평성과 관련되는 거죠. 같은 것은 같게는 곧 수평적 형평성을 이야기하는데 1인 1표제가 가장 기본적이지만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수익자 부담 원칙 이용하는 사람이 돈 낸다는 거잖아요. 이용 안 할 사람은 돈 안 내는 거다. 자, 이 신공공관리론 입장에서 시장경영기법이 도입됐다. 민영화 민간위탁됐다. KTX 민영화 했습니다. KTX 민영화 해가지고 자, 정부가 KTX를 민영화하지 않고 국가가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예를 들어 대구를 가는데 KTX 요금을 정상화하면 1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사회적 형평성 때문에 4만 원을 받고 6만 원을 계속 여러분의 세금을 통해서 메꾸고 있다면 이런 사회적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세금이 낭비된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민영화하자. 민영화해서 10만 원이 되면 이용하는 사람은 10만 원 내고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거고 KTX를 모든 국민이 매번 타는 건 아닌 거잖아. KTX를 출퇴근 저같이 일주일에 KTX를 3번, 4번 타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안 타죠, 그죠? 안 타는 사람은 내 세금을 여기 왜 쓰냐 이거지, 그죠? 안 쓰고 타는 사람이 10만 원 내고 타는 거고 안 타는 사람은 이 적자를 보전할 필요가 없잖아. 수익자 부담 원칙은
타는 사람은 타는 데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겁니다. 똑같은 비용을 내고. 자, 공채 발행해서 대구 시민 야구장을 짓는다, 그죠? 대구 시민 야구장을 지금 다시 지었는데 2013, 14년 2년 동안 야구장을 짓는데 당장 대구시 돈이 없으니까 자금을 조달했다. 그래가지고 이 비용을 15년부터 25년까지 11년 동안 장기적으로 세금에서 건설회사에게 준다. 이때 돈 다 내가지고 다 지어버리면 이때 세금 내는 사람들이 돈 내서 짓고 이 이후에 야구장에서 편익을 누리는 세대는 야구장 건설 비용에 대해서 세금 한 푼 안 내고 야구장 가서 야구만 즐기는 게 되는 거고, 그죠? 반대로 이 뒤에 비용을 부담시키면 뭡니까? 당장 이때는 민간 자본으로 일단 짓고, 그죠? 민간 자본으로 일단 공사를 하고 세금은 하나도 안 썼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장기간에 걸쳐서 나눠서 쓰는 거는 다음에 혜택을 누리는 집단이 그해 그 집단이 낸 세금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혜택을 보는 사람, 혜택을 보는 그 세대가 그 비용을 부담해라. 혜택을 보는 집단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이런 수익자 부담 원칙은 혜택을 보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집단이 그 비용도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것은 같계의 속성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평적 형평성의 실현에 기했다라면 여러분이 생각 없이 읽지 말고 사회적 형평성, 신공공관리로는 형평성이 침해지 하고 그냥 탁 체크하면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거고, 신공공관리로는 물론 형평성이 침해지. 근데 어떤 형평성이냐라고 봤을 때 수평적 형평성 이러면 수익자 부담 원칙 내용 자체만 놓고 보면 수평적 형평성에 기여하는 거니까 일단 이거는 수익자 부담 원칙 내용만 딱 보면은 맞는 문장이니까 일단 맞다고 봐야 되겠죠. 이 앞에 이제 다른 또 신공공관리론 내용이 막 수식어가 붙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수익자 부담 원칙만 놓고 보면 수평적 형평성 실현에 기여하는 거죠. 그죠? 자, 신공공관리론의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서 신공공관리론이 지향하는 건 여러분이 낸 세금, 그 세금 머니, 그 돈을 허투루 써서 정부 실패 터지는 거 못 봐주겠으니 그 세금의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거죠. 공공부문 생산성과 세금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경쟁 원리를 도입하고 투입보다는 산출물, 성과, 결과를 중시하는 거죠. 그죠?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도 능률성 강화를 통해서 강력한 정부를 강조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VFM과 공공부문의 생산성 얘기할 때 저 생산성을 우리는 다른 말로 효율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능률성과 효과성의 결합한 상위 개념이다. 이런 표현 쓰죠. 그죠? 그리고 3ES라고 해서 이코노미, 경제성, 이피션시, 능률성, 이펙티브니스, 효과성, 세 가지를 요 생산성의 개념으로 본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 이피션시, 능률성과 이펙티브니스, 효과성의 합이 효율성인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가치를 지향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행정 2년 문제에서 능률성, 효과성, 생산성 이런 것들을 막 비교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에 관한 문제를 풀고 있죠. 그죠? 이런 질문 하더라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도 능률성 강화를 통해서 강력한 정부를 강조하죠. 그래서 작지만 강한 정부를 추진하는 거잖아. 그냥 작고 값싼 정부, 근대 입법주의 국가의 작고 값싼 정부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효율성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효율성 속에 능률성 개념 들어와 있고 시장 기법을 통해서 능률성 강화하는 거죠. 지금 능률성이냐 효율성이냐 글자 따지는 문제가 아닌 거잖아. 그죠? 당연한 얘기죠. 작은 정부 지향에서 능률성 강화하는 거죠. 이피션시 개념이, 능률성 개념이 다 생산성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능률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능률성을 강조해서 효과성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틀린 게 되겠지. 신공공관리로는 능률성만 지향하기 때문에 효과성을 강조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지. 왜? 능률성과 효과성을 둘 다 잡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지문은 그런 내용이 아닌 거잖아. 그죠? 능률성도 고려하고 있는 거니까. 수요자 중심의 고객 지향적 행정을 지향하고 법규와 규칙에 의한 통제보다는 사명, 임무, 지향, 그리고 뭐 가지고 통제한다고요?
성과로 통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관료의 재량권이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그죠? 네. 시장성 평가를 통해서 민영화 민간위탁 등을 검토합니다. 정책 이 마켓 테스팅 할 때 필요한 기능이냐 아니면 폐지, 그죠? 해야 되면 정부가 책임져야 되느냐, 놓으면 민영화, 책임질 때 집행까지 꼭 같이 해야 되느냐, 놓으면 민간위탁, 정부가 꼭 수행해야 되느냐, 그죠? 그래서 정부 부처 형태로 해야 되느냐, 놓으면 책임 운영 기관, 이런 논의를 봤었죠, 그죠? 여기서 뭡니까? 정책 기능과 집행 기능을 분리시키는 거죠, 그죠? 분리시켜서 집행 기능은 시장으로 넘기는 겁니다, 그죠? 시장으로 넘기는 겁니다. 자, 정부 기능 감축과 성과 위주의 행정 관리를 도모합니다. 이 신공공관리론과 함께 도입된 대표적인 게 경쟁원리 공직에서 뭡니까? 개방형 임용제도. 개방형 임용제도는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어떻게?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 어떻게 직업공무원 제도와 조화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단기적으로는 충돌하나 장기적으로 이런 거 아니죠. 직업공무원 제도는 뭡니까? 젊은 인재를 공직에 채용해서 장기간 걸쳐 복무시키면서 신분의 안정과, 그죠? 이 공무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해서 시계 보는 순간 마음이 또 그런데 이 개방형 임용제도는 장기 단기 어떻게든 다 이 개방형 임용제도와 직업공무원제는 충돌하겠죠, 그죠? 정부는 이런 역할을 하죠. 이런 역할이 아니라 스티어링에 집중하죠, 그죠? 스티어링에 집중합니다. 5개인가요? 네. 자, 32번은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32번은 직접적으로 여러분 시험에 안 나올 거라 봅니다. 안 나올 거라 보는데 이런 평가를 한번 이해해 두라고 시험 낸 겁니다. 이해해 두라고. 신공공관리론 이렇게 도입됐다가 내용이 우리 행정개혁에서 실패했다고 혹은 많은 한계를 드러낸 걸로 나오는데, 자, 어떤 측면에서 평가를 받는지 이렇게 이론적인 시험에 안 나올 거라고 본다 하지만 공부하는 김에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시라고 일부러 넣어봤습니다. 1번 과정보다 결과를 강조하는 성과지향 행정, 그래서 성과관리 예산이나 직무성과계약제, 책임운영기관 같은 많은 논의가 공공 부분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행정의 합리성 논리에 따라 도입되어서 공무원을 주체로 한 적극적 행정개혁 노력이 수반되어야 행정개혁이 성과를 얻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질 못했던 거야.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정부 실패 문제를 극복하는데, IMF 문제를 극복하는데 뭐가 됐습니까? 전부 기존의 전두환 노태우에서 민주 세력이었던 YS였지만 손 잡는 거죠. 민자당 해가지고 3당 합당해서 노태우가 다음 정권을 자기 물려주고 편하게 빠지고 싶어서 김영삼, 김종필 씨랑 손을 잡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다 물려주고 가는 거고, 그때 그 3당 합당에 반대하면 여기 있잖아. 노무현, 김영삼 씨가 이 있습니까? 노무현 국회의원이 이 있습니다 하는데 김영삼 씨가 자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땅땅땅 하니까 막 이렇게 항의하다가 결국 그 반대해가지고 혼자 야당으로 다시 부산 선거 나오고 이런 것들 이제 노무현 다큐멘터리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YS 정권 말에 IMF가 터지고 그 다음에 김대중 정권 집권하니까 신공공 관련적 행정개혁을 도입하면서 다 기존의 정부가 굉장히 뭘 잘못했던 것처럼 몰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정부개혁이 필요하다. 앞선 정권이 공무원들이 뭔가 굉장히 잘못해서 이런 식으로 몰고 간 거죠. 그러니까 상징적 정치로 몰고 간 거죠. 이걸 우리는 어디서 보았습니까? 블랙스버그 선언 기억납니까? 블랙스버그 선언을 보면 관료제를 옹호하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관료 후려치기에 대한 비판이다. 왜? 관료는 늘 하던 대로 행정은 일을 해왔는데 정치가들이 자기 정치 집권 때마다 자기들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어서
계속 관료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매도한 거 아니냐. 그러니 사람들 인식 속에 관료들은 뭔가 일을 잘못하고 있다고 인식돼 있고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관료 탓, 정부가 잘못해서 관료가 무능한 탓으로 몰고 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행정의 관료제의 정당성을 선언한 게 블랙스버그 선언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행정개혁이 계속 힘들어졌던 거죠. 그리고 김대중 정부 초기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될 공무원들이 개혁을 열심히 하면 뭐가 됩니까? 내가 잘못한 게 되는 거잖아. 지금 그런 분위기니까. 개혁이 성과를 내면 낼수록 기존의 공무원들이 다 잘못했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내가 나서서 열심히 개혁을 하자고 하자니 마음에 찝찝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 처방이 우리 사회의 IMF 위기를 해결하는 데 적합하고 우리 공직에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더 끌어올려 줄 거다. 이렇게 합리성 논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 애들이 잘못해서 너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몰고 가니까 오히려 공무원이 개혁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개혁의 대상이 됐는데 실제 개혁은 또 공무원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개혁은.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나지 못했던 겁니다. 2번이 이제 일단 정답이 되는 거고 3번 내용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어떻게 개인주의, 민주주의, 성취주의적 속성을 가진 신공공관리론이 영미에서 발달한 게 대한민국과 같은 집단주의, 연고주의, 권위주의 문화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 행정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이야기이기도 하고 유질동영화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도 신공공관리론적 개혁을 막 도입했는데 우리나 얘들이랑 문화가 달랐던 거죠. 그죠? 행정 문화의 차이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선진국 행정 문화는 어떻게 개인주의, 민주주의, 성취주의적이라면 우리는 집단주의, 권위주의, 연고주의, 안정주의적 요소가 강하다. 그죠? 그래서 차라리 성과급제 도입해가지고 걔들은 성취주의 이런 게 있으니까 성과급제 도입하는 것보다 차라리 공무원 연장, 그죠? 임기 한 3년 연장해주는 게 우리나라 공무원들한테는 더 원하는 거지 않을까? 공직에 들어가신 분들이, 그죠? 당장 한 달 월급보다는 오래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거잖아. 그런 게 이제 나오는 거고. 시차적 관점 4번은 뭐냐면, 시차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개혁의 순서가 있다는 거야. 시간적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성과급제 도입했어. 그죠? 근데 성과급제 해가지고 이제 개인별로 성과급 줄게 했는데 그럼 성과급 주려면 근무평가를 해야 되잖아. 근무성적 평균 제도는 안 바뀌었어. 여전히 연공서열 중심이야. 그래서 우리 조직에 오래 일한 사람이 실질적인 성과랑 상관없이 좋은 평가를 받아. 근데 성과급 하면 뭐해? 그러면 나이 순대로 짬밥 순대로 타갈 텐데 젊은 사람이 열심히 일할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근무성적 평등 제도를 먼저 바꾼 다음에 성과급제가 도입돼야 되는데 순서가 안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실패했던 내용들인데 요 22페이지 해설에 자세하게 조금 넣어놨으니까 요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시험에 안 나온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가 신공공관리론이니까 이 주제를 여러분이 조금 한 단계 더 폭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넣어놓은 거니까. 자, 33번. 최근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에 사회의 다양한 정책 당사자들이 참여한다. 이제 기업이나 노조, 전통적 이익단체와 더불어 시민단체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다. 이 시민단체 참여가 강조된 건 결국 뉴 거버넌스인 거죠. 그죠?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민주화에 따라 이런 가치가 중시되는 겁니다. 자, 옳은 것은이네요. 옳은 것은. 그래서 시민단체, 민간 등도 정부와 더불어 정책 네트워크형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있죠. 그죠? 국가에 대한 국내외 신뢰뿐만 아니라 이런 종합적인 신뢰 확립이 중요하다. 그래서 거버넌스에서는 조정자로서 정부를 중심으로 시장, 민간, 기업, 시민사회, NGO뿐만 아니라 정부 간 관계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지방정부, 하위에 있는 지방정부나 국제정부, UN, OECD 등의 영향을 다 받는데 이 파트너십의 유지를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파트너십 유지를 위해서는 신뢰가 중요하죠. 그죠? 그때 조정자인 정부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이나 NGO 등에 대한 신뢰도 중요하겠죠. 그죠? 네. 조직 내 독립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렇게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서, 그죠? 협력적 국정 운영, 협력적 문제 해결이죠. 그죠?
그래서 조직 내에 이 부분이 틀렸고 자율적인 공사 조직들이 협동해서 서비스를 공급하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협력적 국정 운영인데 문제가 생기면 누가 잘못한 거냐, 어느 부분이 잘못한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특정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호 의존성과 수평적인 협력을 강조한다. 그죠? 만약에 시험에서 여기서 제가 수직적 협력을 하면 이건 틀린 게 되겠죠? 수평적 협력이니까 맞는 거다. 여기서 이렇게 대등한 관계로 펼쳐져 있는 거지 누가 누구를 지시 통제하는 그런 수직적 관계는 찾기가 힘들죠. 자,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참여 집단을 묶는 정보통신기술에 발달하면 바로 뭡니까? 탈관료제 조직 모형 중 정보통신기술 발달을 배경으로 이렇게 하면 바로 여러분이 네트워크 조직을 찾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정보통신기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연계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한 거니까. 그죠? 인식론적 기초는 참여주의와 공동체주의인 거고 신관리주의와 시장주의는 뭐가 됩니까? 시장주의, 가격과 경쟁 메커니즘, 민간기업에 발달한 관리주의, 관리기법을 활용하겠다. 이거는 신공공관리론, 뉴 퍼블릭 매니지먼트의 특징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신관리주의 부분이 틀린 게 될 겁니다. 정부 역할에 있어서 방향 잡기를 강조하고 정책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거버넌스에서 정부 시민 간의 협력을 통한 민주적 정신을 중요시합니다. 정책 네트워크를 통한 정부 혁신을 모색하는 입장에서 정책 과정에 민주성과 효율성 어느 것도 희생하지 않고 둘 다 잡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민주성을 강조해서 효율성을 포기하는 건 이런 거는 전통적 정부제의 특징일 수 있을 거고 이 민주성과 효율성을 둘 다 잡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서 시민사회의 주권자인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서 민주성도 강화하면서 시민사회도 활용하고 민간 부분도 여전히 활용합니다. 네트워크 민간도 참여하죠. 그죠? 그래서 둘 다 잡는 겁니다. 둘 다. 치어스 또 틀렸네요. 옳은 건 몇 개입니까? 그러면 맞습니까? 이거 정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에서 4개 틀렸나요? 35번 많이 보는 거죠. 관료제와 기업가적 정보 모형 NPM의 비교입니다. 그래서 3번 보면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이 뭡니까? 로잉이죠. 권한부여 인파워링과 직접적인 로잉 이 차이. 그래서 쉽게 여러분이 정답을 찾았을 겁니다. 자, 24페이지 해설지에 하단에 있는 비교표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데나르트 앤 데나르트가 제시한 신공공 서비스론입니다. 신공공 서비스론은 핵심이 뭡니까? 신공공 서비스론은 신공공 관리론에 대한 반발로 언제부터 우리가 고객 지향적 행정의 고객이었냐? 그래서 민주적 가치를 중시하면서 우리가 주인인데 너네는 이제 행정은 우리한테 봉사하라는 겁니다. 그죠? 봉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지문에 보면 시민 참여에 의한 결정을 통해서 옳은 것은 4번 이거 표기 잘못됐는데 자 3번 2번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표기 하나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신공공 서비스로는 신공공관리론을 가져온 리인벤팅 거버먼트에 대항해서 시민성의 회복인 거죠. 그래서 뉴 퍼블릭 서비스론이 되면 리인벤팅 시티즌십에 의존해 있는 겁니다. 그죠? 시민 재창조한다. 시민성에 그래서 시민 재창조론, 시민성의 회복이다. 그래서 정부 실패 해결한다고 능률성 입각한 이런 정부 개혁 처방들이 공공의 가치를 훼손했다. 주권자인 시민성을 회복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역할은
자꾸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 너네들이 스티어링 방향 잡기 얘기를 하는데 신공공 서비스로 놓으면 스티어링도 필요 없어. 우리에게 서비스 해라. 봉사하란 겁니다. 봉사해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신공공 관리론, 뉴 거버넌스 계속 스티어링 하다 보니까 스티어링이 다 정답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신공공 서비스론에서는 내가 주인이야. 주인이 나한테 너네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방향 잡기도 필요 없고 나한테 너네 공무원, 관료, 공직 봉사하란 거다. 정부는 봉사하란 겁니다. 생산성 향상 이런 것 말고 인간 존중에 입각해서 나한테 시민을 최고로 대우하면서 봉사하란 겁니다. 민주성에 대한 고려에 치우쳐서 행정의 전문성을 그래서 경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능률성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너무 주인인 우리 주권자에게 봉사하라 하다 보니까 행정의 전문성을 경시했다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공공문제 해결 과정에서 내가 주인이니까 시민인 우리의 참여를 통해서 담론 과정, 우리가 참여해서 협의, 그죠? 담론 과정을 통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다. 합리적 의사결정하면서 주권자의 가치를 훼손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그 과정에 참여해서 주권자들의 이런 상호 토론과 대화 등을 거쳐서 담론을 거쳐서 정부의 중요 정책이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담론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담론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정책 방향이 설정되지 못했을 때 정책 결정이 되지 못했을 때는 정부의 잘못이냐 여기에 참여한 시민의 잘못이냐라고 하는 책임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신공공 서비스론도 역시 행정 책임의 문제 생긴다. 자, 신공공관리론. 여러분, 신공공관리론 행정 책임의 문제가 생깁니다. 왜? 민영화 민간위탁 같은 시장경영기법을 도입했어. 그죠? 근데 시장에서 잘못했어. 그죠? 뭐 계약, 면허, 또 보조금 지급 이런 거 했는데 시장에서 잘못했어. 책임의 문제 존재하겠죠. 그죠? 공기업 민영화 했는데 공급이 잘못됐다. 책임 문제 생깁니다. 네트워크, 뉴 거버넌스 행정 책임의 문제 생깁니다. 왜? 네트워크에 아까 그림에서 다양한 참여자 중에 한 시민사회나 시장에게 역할을 맡겼는데 그게 잘못했어. 그죠? 그러면 조정자인 정부가 잘못한 거냐, 그 부분이 잘못한 거냐, 책임 문제 생긴다. 그죠? 자, 신공공서비스로는 중요한 정책 결정이 담론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죠? 담론 과정에 시간이 오래 끌리거나, 그죠? 담론이 지연되거나 해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는 행정 잘못이냐, 시민의 잘못이냐, 역시 또 책임 문제 생긴다. 뭡니까? 전통적 정부에 대한 대안 모델로 들어온 신공공관리론, 거버넌스, 신공공서비스론 모두 행정 책임의 문제는 행정 혼차할 때 비해서 명확하죠. 그죠? 명확하다는 뭡니까? 문제 있는 게 명확한 겁니다. 그죠? 책임 소재가 명확한 게 아니라 둘 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책임이 명확하지 못한 문제가 명확한 겁니다. 그죠? 행정 책임 문제 생깁니다. 정답은 이제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에 대한 비교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공공관리론에서 공익은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 이익의 합이라면 신공공서비스론에서 공익은 공유 가치에 대한 담론, 이 담론의 결과입니다. 이 담론의 결과인데 담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책임 문제가 생기게 된다. 신공공관리론에서 관료는 고객에 대한 대응성이, 공공서비스론에서는 봉사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3번에 보면 방금 봤던 거죠. 그죠? 신공공서비스론에서도 행정 책임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이 담론이 형성되지 않을 때 책임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 공원 한계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 읽어봐 주시고요. 이렇게 비교 문제가 나오면 나올 여지가 있죠. 늘 많이 나오는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론에 대한 비교인데 정답은 여러분 쉽게 찾으셨나요? 그죠? 3번 지문에 보면 뭡니까? 3번이 아닌가? 자, 1번부터 볼까? 로잉보다는 스티어링을 위한 도구와 기법 교육을 중시한다. 2번 신공공관리론이 결과, 성과라면 뉴 거버넌스는 다양한 참여자들의 조정이 문제가 되겠죠. 신공공관리론이
조직 내 문제라면 유거버넌스는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참여자들 사이에 그죠? 조직 간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정답은 쉽게 찾으셨을 겁니다. 자, 39번 피터스가 제시한 정부개혁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거버넌스 논의를 보고 나서 로즈라는 학자가 제시한 거버넌스의 개념 문제하고 피터스의 정부 모형하고 두 가지를 우리가 거버넌스의 하나의 강론처럼 그죠? 공공선택론에도 많은 파생 이론이 있었던 것처럼 두 가지 내용을 잘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해는 어떻게 하자 그랬죠? 일단 전통적 정부는 우리 전 근대 사회의 권위에 의한 문제 때문에 전 근대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권위가 뭡니까? 이런 신분제적 구조죠, 그죠? 신분제적 구조, 서로 낯선 사람 간의 관계. 해서 내가 공장 했는데 지 양반 출신이라고 와가지고 이 쌍놈이 하는 공장에서 하면서 내 말도 안 듣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막아야 되겠죠? 뭡니까? 계층제적 조직 구조를 만들고 엄격한 이 절차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법칙과 규칙에 의해서, 그죠? 법규 규칙에 의해서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이제 전통적 정부를 꾸려왔는데 현대사회에 와가지고 급변하는 이 행정 환경의 변화 속에서 전통적 계층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서 대안으로 4개 모델이 나오는 거다. 그죠? 그리고 전통적 계층제가 가진 문제에서부터 각각 하나씩 문제를 진단해냅니다. 그죠? 그래서 시신참탈한 독점 연계내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죠? 시신참탈, 독점 연계내. 시장적 정부는 뭐다? 독점. 계층의 독점이 문제다. 그러니 독점적 공급이 아닌 분권화, 성과급, 시장기제 활용, 보이지 않는 손 같은 시장기제 활용 이런 내용이 나왔던 거고, 신축적 정부는 조직이 한번 만들어지면 사라지지 않고 영속되는 게 문제다. 그래서 조직 구조는 가상 조직으로 관리는 임시적 관리, 임시고용제 같은 것들을 활용하라라고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조정은 조직 개편을 통해서. 참여적 정부는 계층제가 가지고 있는 지나친 상의 하달식의 엄격한 통제가 문제됐다. 그래서 이 계층제적 의사결정 단계를 평면 조직화 해버리고 하위 공무원들의 하위 상달이라든지 참여를 통해서 계층제를 축소하고 이런 것들이 핵심 내용이 됩니다. 탈내부 규제 정부는 내부 지나친 공무원에 대한 규칙과 절차에 의한 통제가 문제됐다. 그래서 이 내부 규제의 핵심을 두고 기업가적 정부, 관리의 재량권을 확대해주고 성과에 책임을 묻는 거죠. 관리 재량 확대, 기업가적 정부, 내부 규제 철폐 이런 면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 전통적 정부는 전근대적 권위에 대한 극복을 위해서 계층제를 만들었는데 그 계층제가 현대 행정 환경에서 적합하지 않으니 시신참탈 4가지에 대한 모델이 나오는 거다. 시신참탈 독점 연계내는데 신축적 정부는 독점 영속성이 문제가 되니까 조직이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영속성을 갖지 않도록 그래서 인사관리는 어떻게 임시고용제를 활용한다. 문제 원인을 내부 규제에서 찾는 탈내부 규제 정부는 그러면 지나치게 내부 규제를 빡빡하게 하면서 공무원의 재량권을 제한하기보다는 기업가적 정부 운영을 통해서 그죠? 재량권을 부여하고 성과에 의한 책임을 묻는 이런 기업가적 정부 운영이 개혁수단이 될 겁니다. 문제 원인을 계층제로 인식하면 뭐였습니까? 시신 참탈 독점 영계내니까 계층제는 참여정부였죠. 그래서 지나친 계층제적 조직 구조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조직 구성원의 참여를 제한하는 게 문제됩니다. 갈등 조정 기제로는 구성원의 참여 의사의 전달, 그래서 하위 상달이 필요한데 지금 상위 하달이라고 했으니까 전통적 계층제랑 같은 내용인 거잖아, 그죠? 상사에 의한 지시 통제가 상위 하달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4번은 하위 상달이 돼야 하위 상달실 처방이 돼야 정답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마지막 혼돈이론은 이
불규칙성 속에서 우리가 어떤 답을 찾아간다. 자, 혼돈이론은 중국 위에서 중국 대륙 위에 이 나비의 작은 날갯짓 하나가 날갯짓이 일으킨 파동 하나가 이런 어떤 파동을 일으켜서 태평양을 건너 캘리포니아주의 태풍으로 이어지더라. 이 작은 움직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복잡한 과정을 거쳤지만 이 결과로 어떤 큰 결과를 야기하게 되니 이 사이에 인과관계를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그죠? 비선형적이고 역동적인 체제에서의 이런 불규칙성 속에서 인과관계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이런 혼돈적인 상황을 회피하고 통제하는 게 아니라 저걸 활용해 가지고 요 사이의 인과관계를 찾아내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의 학습 능력과 자기주의 능력을 전제로 살펴보는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해설 보고 빨리 정리를 하면 혼돈 상태 연구를 통해서 폭넓고 장기적인 변동 경로와 양태를 찾으려는 겁니다. 저렇게 태평양을 건너온 과정에 대해서 장기적이고 폭넓은 변동 경로, 양태를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찾아본다. 혼돈 상태는 예측하고 통제하기가 어려운 복잡한 상황이고 비선형적인 변동체계입니다. 그래서 작은 날갯짓 하나가 저런 큰 태풍을 몰고 온 것처럼 초기의 작은 변화, 초기 치민감성을 특징으로 하며 결정론적 혼동 상황이다. 그래서 작은 변화가 초기 치민감성에 의해 변화가 일어나는데 저런 혼돈 상황이 막 특정한 결과를 가져오는 결정론적 혼동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비선형적 변동체계지만 어떻게 혼돈 상황이 일정한 결과를 야기한다는 겁니다. 저런 복잡한 인과관계를 거치지만 태풍이라는 어떤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런 혼돈 상황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지문에 틀렸다는 것은 혼돈 상황을 회피하고 통제하는 게 아니라 이 혼돈 상황을 분석하고 우리가 연구를 해서 다음에 이런 상황에 대해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 특징에 보면 장기적인 행태 변화를 예측하는 질적 연구고 이런 혼돈을 회피하고 통제해버릴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제 행정관리를 위한 구체적 처방을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예. 이렇게 정답 숫자가 잘못 기재된 게 2개 있었죠, 그죠? 그거 체크하시고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하거나 아니면 이제 보통 이 포맷 위에 그대로 복사해서 타이핑하다 보면 꼭 정답 표기 잘못된 게 한두 개 나옵니다. 이거를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데스크 가가지고 해설지만 주세요 이러고 사라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약간 시작이 늦었는데 이렇게 할 거거든요. 다음 주에도 이렇게 해설지 나갈 거니까 꼭 미리 풀어보고 오세요. 해설지 미리 이제 다 붙어 있는데 문제 안 풀고 그냥 보기만 하면 여러분 성적 향상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꼭 풀어보고 오세요. 다음 주 9시에 이제 풀어왔다는 전제하에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